이 메뉴 하나를 추가함으로 해서 내 비즈니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메뉴를 추가를 해서 그걸로 매출의 50%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의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ANK의 데이빗입니다. 네, 오늘은 ANK 파트너스 데이빗 대표님이시자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찾으실 때 LA창업닷컴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설치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제목을 저희가 뭘 뽑았냐면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비즈니스 매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에 대한 관련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해주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성공 사례하고 또 실패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비즈니스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에서 이렇게 뭐 도장을 찍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분들은 경험이 없어도 스몰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도 또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처음 그 질문을 받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그 좀 사례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고객님 중에 이제 특정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뭐 캔디샵이랑 음료랑, 그리고 또 뭐 요새 핫한 뭐 사진 촬영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로. 그런데 오픈하고 뭐 코로나 상황도 사실 최근에 있었고요.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수익이 거의 뭐 브레이크 이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주인이 붙잡고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계속 메뉴도 바꾸고 뭐 캔디나 음료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런 디저트를 가져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장도 더 3개까지 늘리고, 이게 사업이 확장한 이제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는 이제 한국의 유명 뭐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아서 스로 시작한. 스비. 네. 그런데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네네. 뭐 되게 좋은 동네에서.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산이나 이제 제너럴 매니저랑 미팅 차원에서 다니고, 실제로 사업의 운영은 직접 인볼브 하거나 관심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일단 그 실패의 원인, 또 반대로는 그게 성공의 원인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인이 일하는 그 시간,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이 비즈니스에 직접 관여를 하고 직접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하루하루, 데일리 아니면 위클리 또는 monthly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한가. 본인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그런 관련 업체,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또 뭐 유튜브라든지 되게 다양한 구글 비즈니스 등록조차도 안 된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옐프라든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최대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말 그대로 스몰 비즈니스는 뭐 한국에서 자영업이라고도 하지만, 그 개인이 얼마나 주인이 그 매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파타이머들이라든지 불필요한 재료라든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고 어떤 음식을 손님들이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지, 어느 메뉴를 많이 시키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느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이게 주인이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는 정말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그 비즈니스를 충분히 알고 그 사업체가 운영되는 세부적인 것까지 볼 수 있게 좀 주인이 관심과 참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셜 마케팅 같은 경우 너무 아쉬운 거는 투고 딜리버리에 적합한 메뉴의 비즈니스임에도 구글 비즈니스 등록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옐프 등록이 안 돼 있다든지 또는 그룹업이나 이런 그 딜리버리 앱 그런 서비스 업체들의 이것도 하나의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수료가 비싸면 그만큼 딜리버리 메뉴는 가격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광고나 딜리버리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튼 지금 그 트렌드에는 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치 영화 제목 같은 주제를 두 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게 참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다 볼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 히든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맛집들을 갔을 때 정말 오너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 말고 맛집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너분들이 계셨을 때 좀 더 친근감도 고객분들이 더 느낄 수 있고 이 오너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사랑의 실패의 이유 뭐냐 처음이니까 첫사랑이 이제 실패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일 경우에는 그 실패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마케팅으로 훨씬 더 이제 적합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소셜 마케팅도 이 부분이 적합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못하거나 모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알 텐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실패 사례 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주인, 오너부 그리고 마케팅 말고 혹시 뭐 팁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좀 실패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결정할 때 운영이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한 뭐 1000스퀘어핏, 1500 이 정도 돼도 직원이 보통 10명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뭐 풀타임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주방, 홀, 낮 시간, 저녁 시간, 주중, 주말 벌써 8배수거든요. 물론 뭐 오픈 투 클로즈까지 365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들어가고 파타이머를 주로 쓰게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풀타임보다는 파타임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수익과 연관이 되니까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는 한 명이 만약에 갑자기 안 나오면은 주인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주인이 나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되고 두 명이 만약에 갑자기 펑크 나면 남편 손 잡고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메뉴가 늦게 나온다든지 서비스가 안 좋다는 악플이나 아니면 그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셰프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관리가 어느 정도 좀 수월한 그러려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좀 가까울수록 수월하겠죠. 지인들이 많은 동네면 아무래도 더 직원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선택할 때 꼭 직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인력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사놓고 그냥 알아서 돈 벌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절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예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D나.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선택 시 유의사항. 왜냐면은 뭐 비즈니스도 본인하고 맞는 핏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크게는 상권 분석, 그 다음에 매상 분석, 그리고 리스 분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에마다 다르겠지만 그 쇼핑몰이나 쇼핑센터가 얼마나 비저빌리티가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트래픽이 좋은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차를 파킹랏에 놓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그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월마트나 이런 굿딜 이런 마켓이 있는 데보다는 뭐 홀푸드 마켓이나 이런 그 좀 고급 쇼핑센터 쪽으로 가는 게 맞겠고 만약에 그 쇼핑센터가 그 공실률이 예를 들어 한 30% 이상 된다. 그러면 사실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진짜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비즈니스에 자신감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 없는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하면 렌트비가 싸다고 해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뭐 직교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좀 그런 상권은 배제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매상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 사업 경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어려워요. 셀러는 늘 뭐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바이어는 진짜 실제 수익을 알길 원하는데 그 캐시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어떤 시즈널리티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연말이나 여름방학 때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뭐 최근 6개월이나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픈빨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6개월, 1년 정도 유지되는 그런 매출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매상 분석에서도 좀 매상 체크할 때 바이어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2주 정도는 주말 포함해서 그래서 늦어도 뭐 작게는 저녁 때라도 정산하는 거를 같이 좀 확인을 하면 좋겠고 뭐 뱅크 스테이트먼이라든지 아니면 장부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정확하게 매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 계약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리얼터를 통해서 그 주변이나 아니면 같은 쇼핑센터의 리스의 수준에 맞게 렌트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리스 기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니셜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 텀이 있잖아요. 근데 옵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옵션을 대다수의 리스 계약서는 매매가 되면 바이어한테는 이 옵션 그 기간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계약서도 많습니다. 셀러 그러니까 원 계약자에게만 옵션 행사에 권리가 있는 걸로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리스 계약할 때는 꼭 그 상법 변호사를 통해서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우고 또는 만약에 매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멘먼이나 어덴덤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뭐 승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옵션 기간을 하나를 더 그러니까 3년짜리 하나를 더 받든지 5년짜리 하나 더 받든지 해서 그런 그 리스 홀드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바이어가 보장받을 수 있게 랜로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고 이것도 복잡하면 만약에 바이어가 이제 좀 뭐 재정적으로 스트롱하면 뉴 리스 계약서를 받는 걸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이 뉴리스를 받으면 랜로드와 바이어가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되니까요. 제일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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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네. 그럼 오늘 이 제목이 좀 그랬잖아요. 네. 비즈니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실패 사례, 성공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 선택 시 유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에스크로라는 이제 꿀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꿀팁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꿀팁 전에 뭘 해야 되죠, 저희가? 내 꿀. 네. 오늘의 꿀팁. 저 개구리. 오늘의 꿀팁은 퍼미릿 유즈입니다. 퍼미릿 유즈. 뭐죠? 이거는 이제 그 리스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네. 그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아이템 또는 팔 수 있는 메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는 리스 계약상의 조항인데요. 이게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퍼미릿 유즈에 대해서 보통 이제 랜로드마다 다릅니다. 뭐 메뉴판을 아예 어태치드 하게 해서 여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되는 거는 별도로 컨펌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구로만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테너트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어차피 다 법적인 문서입니다. 한식당으로 예를 들면
메뉴판으로 해서 뭐 떡볶이, 뭐 오뎅, 뭐 치킨에서 이 메뉴판을 첨부를 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메뉴에서 변동되는 메뉴는 다 랜로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이 리스 계약서상의 그 문구에 코리안 레스토랑 또는 그냥 레스토랑으로만 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계약서상으로 어태치드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 레스토랑에서 파는 건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랜로드는 가능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하고 테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러프하게 내가 다른 메뉴를 좀 바꿀 수 있는 룸이 있게 문구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퍼미닛 유즈 이 자체가 메뉴 하나를 추가함으로 해서 내 비즈니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메뉴를 추가를 해서 그걸로 매출의 50%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로제 파스타 이 메뉴 하나만으로도 매출의 50%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메뉴는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카페든 아니면 리테일 스토어에서도 IRM에 따라서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 계약할 때 꼭 그 리얼터나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내가 가능한 더 넓은 품목의 또는 넓은 메뉴의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리스 계약상에 명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참 만약에 이제 새로 제가 비즈니스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 메뉴를 확장을 하면은 저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치킨집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 메뉴를 또 치킨을 넣고 하면은 저는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기존 테넌트를 보호하기를 위함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테넌트가 그냥 뭐 무조건 많은 메뉴를 그냥 다 집어넣는 것을 또 방지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을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랜로드 입장에서는 테넌트들이 서로 각자에게 메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같은 쇼핑센터 안에 같은 쇼핑몰 안에 예를 들어 치킨이 있다고 하면은 치킨을 내가 추가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만큼 또 랜로드의 반대도 심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는 정도 선에서 만약 테넌트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내 비즈니스를 죽어가던 거를 살릴 수도 있고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서 균형 있는 선에서 좋은 그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꿀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네오집스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LA창업닷컴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많은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에 대한 꿀팁 전해주신 LA창업닷컴의 대표님이시자 그리고 ANK 파트너스의 대표님 데이비님 대표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또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리거 AK 데이빗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